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자, 다들 건강하십니까?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건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런 말도 가볍게 인사말처럼 참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지금 현재 2월 27일 오전 9시 기준으로 1,595명입니다. 사망자가 12명입니다. 확진자 수는 지금 계속 늘고 있고요. 야당을 중심으로 우리 방역 당국이 방역에 실패했다. 네, 정치 공세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단정할 수 있을까요? 저희 지금 허재현 TV 시사 바리스타 이 프로그램은 당분간은 정치질병관리본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시방역팀장 허재현 기자입니다. 정부의 여러 가지 정말 그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순수한 의도로 조언을 하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를 틈타서 더욱 자격 없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그 표 계산을 위해서 나서서 설치는 것들, 저는 이런 사람들 정치병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싶은데요. 이 정치병자들의 검사 결과를 제가 확인해서 확진 판정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이런 사람들. 자, 오늘 방송에서는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의 이 방역 지금 시스템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 실패하고 있다. 지금 계속 한국의 언론들은 이런 걸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오히려 해외에서는 다릅니다. 방역에 구멍이 뚫리고 있어서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방역의 모범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 한국 이렇게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 이거는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라기보단 한국 정부가 확진자들을 빠르게 찾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정치병자들이 이 틈을 타서 혹세무민하는 것들, 이 정부를 흔들려는 시도에 대해 제가 팩트로만 판단을 도우려는 겁니다. 정은경 본부장님의 당부 말씀 듣고 정치질병관리본부 방역팀장 허재현 기자 다시 오겠습니다.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서는 환자의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을 여행하시고 귀국하신 경우에는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으시거나 1339 또는 지역보건소의 안내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호흡기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서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준수 등 일상생활에서의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허재현 기자입니다. 일본의 방송에서 이런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음성을 좀 따왔는데요. 같이 들어보시죠. 이런 겁니다. 일본에서 지금 확진자 수가 한국보다 오히려 적어지고 있죠? 그런데 과연 이게 한국보다 일본이 안전하다는 증거로 볼 수 있는 거냐? 지금 일본 언론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이 그 증상자들에 대한 검사를 일본 정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해서 이 확진자 수가 오히려 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입니다. 이거부터 좀 듣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시죠. 한국에서는 가장 최근 25일까지 7,500건 이상의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만 한편으로 이쪽이 일본의 그래프인데 이것은 후생 노동성의 홈페이지에 공표되어 있는데 하루에 100건도 실시하고 있지 않죠. 이것은 한국과 비교해 보면 월등한 차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누계를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요. 한국 측 검사 실시 수는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만 한편 일본은 913명이라는 것이죠.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봐도 이상한데요.
PCR이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실시되어 온 검사 방식으로 그렇지만 바이러스 감염 진단에 있어서 표준이자 필수적인 검사라고 할 수 있지요. 이렇게까지 한국과 비교했을 때 검사 실시 횟수가 적다는 것은 무엇인가 정부가 감추고 있거나 후생 노동성이 이 검사를 하기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뉘앙스로 비칩니다. 감염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SNS상에선 불안해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보건소에 가봐도 아직 젊고 중상도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 검사가 안 된다네요. 대상 외라는군요. 부탁드려도 검사 받지 못했어요. 응응응. 일주일 전부터 감기 증세가 있고 4일 전부터는 기침이 멈추질 않아서 문의를 넣어봤더니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는 받을 수 없다는군요. 이대로 태아와 함께 죽으라는 이야기인가요? 엉엉. 그렇다면 비슷하게 감염 확대의 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사망자가 11일인 감염자가 144인 증가해서 977명에 달합니다만 검사 체계는 일본과 아주 다릅니다. 이 검사장에는 매일같이 50인 정도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검사장을 한국 전국에 492개소를 설치해 사전에 전화 상담 창구로 접수를 받고 감염이 의심될 경우에는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보셨죠? 이렇게 지금 해외 언론에서는 한국의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이유를 이 한국 정부의 어떤 그 실책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 감염자 조사를 하고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기 때문에 감염자가 더 적극 찾아내고 있는 일 때문에 벌어지는 착시 현상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일본 언론에 보셨듯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일본의 언론만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그 언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언론 좀 볼까요?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가 이런 보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미국에서 확인된 확진자 수가 적은 것은 총 검사 수량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이다 라고 보도했어요. 즉 미국이 어제자 기준으로 2월 27일 기준으로 미국에서 426명이 지금 확진자인데 한국은 반면에 지금 4만 명이 지금 검사자 수가 확진자 수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검사자 수가 미국이 426명이고 한국이 4만 6천 명을 넘겼어요. 26일까지. 그래서 지금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가 이거 너무 적게 검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25일까지 한국은 코로나19 검사를 3만 5천 건을 실시하는 동안 미국은 일본에 정박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데려온 미국 국민들을 제외하고도 검사를 426건밖에 실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7명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워싱턴 포스트가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지금 미국이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확진자가 어떤 호흡기 증세, 호흡기에 조금 약간 이상한 어떤 증세를 보이는 환자가 최근에 중국을 다녀왔거나 확진자와 밀접한 접촉을 했다는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아예 검사를 안 하고 있대요. 네. 그리고 진단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도 매우 적다는 거예요. 숫자가.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여기랑 그리고 12개 지방보건당국 여기서만 이거를 검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습니까? 10개 정도밖에 10군데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검사하러 가겠습니까? 차 몰고 가서. 에? 그죠? 지금 그래서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오히려 지금 그 병은 퍼지고 있는데 검사들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게 지금 안 드러나고 있는 거다. 워싱턴 포스트가 지금 이런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마찬가지의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식품의약국 국장 스콧 고틀립 국장이 24일에 트위터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일본은 겨우 1,500명 정도 검사했는데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승객을 빼고도 확진자가 146명이나 된다. 일본이 바이러스의 거대한 거점일 수 있다. 이렇게 우려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을 좀 칭찬하는데 한국 보건당국의 코로나19 보고는 매우 상세하다면서
거의 검사를 지금 몇만 명씩 하고 그러면서 상당한 진단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호평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서울특파원 기자가 이렇게 분석해서 또 밝혔다고 해요. 스티븐 보로웍 서울특파원이 한국의 빠른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는 한국 사회의 투명성과 개방성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물론 전염병이 퍼지고 있죠. 퍼지고 있는데 이렇게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게 정부의 무능때문이라기보단 한국 보건당국이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해외 언론들은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BBC 보도도 보면 지금 한국 정부를 탓하기보다는 지금 그래요. 지금 그 신천지 문제 이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영국의 BBC가 어떻게 보도하고 있냐면 한국이 확산 초기에 아주 적극적인 경계 태세를 갖췄는데 갑자기 좀 방역망이 무너졌죠. 이것에 대한 원인으로 신천지 예수 교회 여기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확산 가능성을 심층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비밀스럽게 신천지 교인들이 본인이 교인이라는 사실을 숨겨서 한국 정부가 감염자 추적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BBC는 이 적절하게 대비를 한국처럼 하더라도 확진자가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급증했는데 이런 거는 다른 국가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BBC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무능해서 이렇게 벌어진 일이라기보단 이렇게 자신들의 어떤 감염 사실을 숨기고 집단적으로 어떤 활동하는 사람들 이런 데가 사회에 있다면 어느 나라에서든 한국 같은 사례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BBC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언론들의 보도와는 좀 대단히 좀 차이가 있죠.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더 나아갑니다. 2월 26일 보도인데요. 한국이 코로나19의 위기를 넘기면 오히려 세계의 본보기가 될 거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분석을 이렇게 하는 거냐면 대구가 지금 도시를 지금 봉쇄하고 있지 않잖아요. 거의 아직까지는 사실상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중국 우한보다 훨씬 더 좀 유연한 어떤 조처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뉴욕타임즈가 이 대구에서 직접 기사를 썼는데 지금 뉴욕타임즈의 보도를 보면 도시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하면서 감염을 억제하는 전략이 효과를 거둔다면 바이러스가 퍼지는 중에도 시민의 자유를 누리게 하는 민주사회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석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24일 날 대구 방문했죠. 이런 것도 같이 보도를 했습니다. 시진핑 국가 최고 지도자 발병 초기에 어떤 모습도 안 보였죠. 현장에. 이런 것과 좀 대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을 좀 함께 보도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언론하고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죠. 보도 태도가 그래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우리나라 언론들은. 마치 문재인 정부가 뭘 잘못해가지고 전염병이 퍼지기를 학수고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건 이게 제 오해일까요? 저만 그렇습니까? 지금 이렇게 국가적인 어떤 위기, 재앙 이런 것들이 벌어졌을 때 하나로 좀 똘똘 뭉쳐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국난 극복을 해볼까 이렇게 하기에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언론이 오히려 막 국가 사회를 이간질해가지고 정부 힘 빠지게 만들고 보건당국이 막 이런저런 혼선에 빠지게 만들고 언론이 지금 이런 걸 오히려 조장하고 있어요. 이거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요즘 그 언론 중에요, 제대로 보도하고 있는 곳이 눈에 띄는 곳이 대구 MBC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대구시장의 문제점을 계속 고발하고 있는데 아주 잘하고 있어요.
뭐 중앙정부를 뭐 다 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대구시장도 결코 잘한다고 볼 수 없거든요. 책임이 굉장히 커요. 우한시장은 대국민 사과라도 하는데 대구시장은 지금 그런 것도 없잖아요. 네. 이 대구 MBC 보도를 참조해서 보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권영진 대구시장. 먼저 은폐 의혹입니다. 이분이 그 첫 번째 기자회견 할 때 말이죠. 그 대구의 그 보건소 팀장이 신천지 뭐 교인이라는 소문이 있다.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그거는 말해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예. 아니 이거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이재명 시장이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본인이 직접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 신천지 본사에 들어가 가지고 아예 그걸 압수수색 하듯이 해서 그 명단을 가지고 왔어요. 예. 그렇게 해도 시원찮을 판에 본인이 발로 뛰어가지고 국민 앞에 신천지의 이 실체에 대해서 명단을 확보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대구시장은 그건 말해줄 수 없다고 기자회견 때 얘기해요. 황당하죠. 예. 종교의 자유가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누가 뭐 보건소 팀장 뭐 방역 팀장 이 사람을 종교를 저희가 뭐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하라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라 적어도 본인이 신천지 교인이라면 네? 문제가 터졌을 때 바로 자각 보고하고 자가격리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잖아요. 신천지 문제가 터지고 나서 이분이 이틀이나 더 돌아다녔어요. 그러고 나서 정부에서 당신 신천지 교도로 확인됐으니까 에? 이렇게 통보해 주니까 그제서야 아이고 들켰구나. 그러면서 자가격리 들어가요. 이걸 문제 삼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에? 대구시가 이거에 대해서 무능력했다는 걸 문제 삼는 거잖아요. 에? 심지어 대구시장은 거짓말도 했습니다. 볼까요? 2020년 2월 25일 대구 MBC 보도인데 2월 24일 날 브리핑에서 권영길 대구시장이 이런 브리핑을 합니다. 서구 보건소의 이 방역팀장이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사실을 밝혀요. 네. 그러면서 막 기자들이 막 웅성웅성하니까 그런데 이 서구 보건소 팀장이 본인이 직접 이 코로나 걸렸다고 밝히고 자발적으로 검사받았다고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팀장을 막 두둔해주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역으로 대구시가 이 보건소 팀장이 스스로 밝히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신천지 교인인지 아닌지 못 밝혀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셈이 돼버리는 거예요. 신천지 교인을 보호해 주려다가 대구시의 무능력을 오히려 고백한 셈이 돼버리죠. 예. 그러니까 하루 지나서 막 문제가 커지니까 대구시장이 25일 날에는 말을 바꿉니다. 브리핑에서. 24일과 달리 이번엔 뭐라고 브리핑하냐면 이 사람 워딩이 이래요. 대구시장이. 신천지 교회에서 보내온 2차 명단을 대구시가 받아가지고 이것을 확인해서 보건소 팀장에게 오후에 자가격리를 권고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가격리를 대구시에서 권고했다라고 말을 바꿔요. 예. 그러면서 보건소 팀장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26일 날 이 보건소 팀장이 이 보건소장에게 오늘 출근 못하겠다라고 알려서 그 후 스스로 검사받겠다고 대구시에 알려왔다고 이렇게 권영길 대구시장이 밝힙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또 대구시가 그 당신 신천지 교인이라고 통보하기 전까지는 이 보건소 방역팀장이 침묵하고 있었다는 걸 또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번에는 또 대구시의 어떤 업적을 설명하려다 보건소 방역팀장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를 또 설명하게 되는 셈인 거죠. 자꾸 스텝이 꼬입니다. 대구시장이 이러고 있어요. 이거를 대구 MBC가 계속 집요하게 밝혀내고 있어요. 대구 MBC 보도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대구시장은 지금 중앙정부가 일 잘 못해가지고 대구가 이렇게 됐다. 대구 코로나라고 부르지 마세요. 대구 시민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자기가 욕먹을까봐. 예. 우한시장보다도 못한 게 대구시장입니다. 예. 국민 앞에 이분 무릎 꿇고 사죄하셔도 시원찮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대구시장은 아직도 일을 못하고 있어요. 제대로. 지금도 방역 구멍이 숭숭 뚫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구 MBC 보면 나오는데 어제자 보도인데 대구 달성구청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바로 집에 있어야죠. 그런데 그 다음날 동네 주민센터에 이분이 들러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무슨 교육비를 받을 게 있었는지 교육비 관련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이 주민센터에 17명이나 있었거든요.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구시청 이 달서구청의 공무원들한테 그 주민센터, 이 동네 주민센터 그 직원 17명 중에 1명만 격리시키고 나머지 16명은 계속 지금도 정상 근무하고 있었다고 해요. 예, 주민센터 들른 주민들은 이것도 모르고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죠. 예, 이게 대구 MBC의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대구시장이 이거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누구를 탓대요?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진짜 보면 볼수록. 이 사람도 지금 거의 지금 정치병 지금 확진 판정 받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자, 오늘 시사 바리스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좀 커피 좀 내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치병 확정 판정 해야 될 의원이 하나 또 있습니다. 정치인.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입니다. 예. 이분이 말이죠. 아주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국회의원총회에서 어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감염병 대책을 위한 가장 기본적 조치인 감염원 차단, 유입원 차단을 아직도 안 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중국 눈치 보느라 중국 입국 금지는 하지 않으면서 대구 경북이 발병지라도 되는 것처럼 봉쇄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건 국민은 물론 지역 자체를 모독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발원국인 중국에 이어서 코로나19 발생 세계 2위 국가가 돼버렸다. 이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 현재 25개국에서 예고도 없이 입국이 거부되고 있고 문재인 정권의 방역 실패로 국민 목숨이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심재철 미래통합당 신천지 보호당 원내대표께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이분 정치병자입니다. 왜냐? 가짜뉴스 퍼뜨리고 있거든요. 뭐냐면 지금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때문에 지금 방역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에요. 자, 지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중국 국적자 중에 국내 체류 중인 중국 국적자 중에 이 코로나 확진 판정 받은 분이 6명입니다. 이 중에 2명은 공항에서 확인이 돼가지고 바로 격리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은 일본에서 감염이 돼가지고 들어온 중국인이에요. 그리고 또 나머지 2명은 뭐냐? 한국인이 오히려 거꾸로 중국인을 감염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감염됐어요. 다 지금 자가격리, 지금 뭐 어떻게 격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6명이 중국에서 들어와가지고 뭐 한국에 뭐 감염자를 확산시키거나 이런 사람이 빵명이에요. 빵명.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인 때문에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 이건 가짜뉴스입니다.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에서. 지금 아까 BBC 보도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천지 교인들의 부주의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요. 제가 우리 같은 국민 욕하는 거 저도 싫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박능우 그 보건복지부 장관 한 얘기가 맞는 얘기인 거예요. 인정하기 싫다 하더라도 뭐 팩트인 걸 어쩝니까? 안타깝지만 신천지 교인들이 굉장히 부주의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본인들이 지금 홍콩의 언론이 보도하고 있잖아요. 작년 12월부터 우한시에 신천지 교인들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바이러스 퍼지고 있네. 이런 걸 알고 있으면서 아무 대책도 안 하고 있다가 설에 그냥 들어와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는 자기들끼리 또 막 모여가지고 집단 행사하고 그러면서 전국으로 또 막 흩어져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지금 신천지 교인들이 우한시에서 온 신천지 교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사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정부를 탓해요? 본인들 책임인 거죠. 사실 국민 앞에 사죄하셔야 됩니다. 이만희 교주 이 사람 어디 갔어요 도대체? 에? 숨어 계시지 마시고 국민 앞에 사죄하셔야 된답니다. 사죄하셔야 될 분들이 이분들은. 지금 이게 다 정부가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는데 보세요 여러분. 이게 정부도 어쩌지 못하는 법률 체계라는 게 있었어요. 법률 체계상 신천지 교인들을 강제로 자가격리 못하도록 우리나라 그 감염법이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부랴부랴 지금 법을 통과시켰죠. 지금 뭐 그 코로나 3법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막 통과됐어요. 감염 예방법 개정안이랑 검역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이게 지금 이제 막 통과가 됐는데 이제는 이 법 때문에 의심 증상이 있으면 강제로 격리 조치하는 게 가능해지게 됐어요. 자, 지금 신천지 교인 그 31번 슈퍼 전파자가 대구병원에서 2차례 검사 권유를 받았는데도 말 안 듣고 그냥 퇴원해버렸잖아요. 이게 우리나라가 민주국가라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무슨 독재 국가도 아니고 뭐 강제로 가둬둘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부작용이 커지는 걸 부랴부랴 발견하고 국회에서 이걸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이걸 막는 법이 생긴 겁니다. 이거 이제 이 감염 의심자가 어떤 그 격리 조치 이거 거부하고 이게 그 검사 안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 법의 공백이 지금 부랴부랴 메워진 거예요. 국회가 함께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빨리빨리 법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 탓만 할 수 있습니까? 국회도 함께 책임져야죠. 이런 법을 진작에 왜 안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웃긴 건 지금 이 감염법 이거 지금 그 개정하는 데 있어서 미래통합당 의원 2명은 또 기권했어요. 이분들은. 예. 이것도 참 희한한 일입니다. 이걸 왜 기권해요? 예. 이분들 진짜 이채익, 김규환 의원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탓하기 전에 본인들부터 잘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지적하는 거지만. 자, 허재현 기자의 시사 바리스타. 오늘 저는 정치질병관리본부 방역팀장으로서 한마디 드리고 있습니다. 의사협회에 대한 얘기만 좀 더 간단히 하고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제가 좀 취재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얘기는 좀 빨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의사협회가 아주 이상합니다, 여러분. 네. 지금 이분들이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있는데 정부한테 지금 뭐 계속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뭐 계속 뭐 정부한테 중국 사람 못 막았다고 이게 지역사회 감염 원인이라고 막 가짜 뉴스 뿌리면서 기자회견하고 막 이러고 보건복지부 장관 물러나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지금 의사협회가 이럴 때입니까? 본인들이 지금 다 무슨 방역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본인들은 의사인 거지. 병이 발생하면 이걸 치료하는 사람들이지 방역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좀 조용히 계십시오. 의사협회가 해야 될 일은 말이죠. 이 대구 의사협회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성구 대구 의사회장이 지금 의사 수가 대구에 부족하니까 전국의 의사들 좀 달려와 주세요라고 호소하니까 250명이 대구로 달려갔어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가 가서 같이 치료하겠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의사협회가 이런 일에 집중해야죠. 열심히 회원들을 조직해가지고 정부를 돕겠다. 정부 비판 우리 하겠지만 다만 일단 사람 생명 살리는 게 우선이니까 우리 빨리 조직해서 대구 내려가서 봉사부터 하자. 이런 거 의사협회가 조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무슨 방역 전문가들도 아니면서 감나라 배나라만 사무실에 앉아서 하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사협회장이 일베라서 그래요. 네. 제정신들이 아닙니다. 이 의사협회가. 허재현 기자의 시사바리스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이겨낼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외국의 지금 기자 동료들도 저한테 메신저로 괜찮냐고 막 메시지를 보내와요. 근데 이제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좀 객관적으로 잘 알리고 싶어서 저는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심각한 건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는 큰 걱정 안 하고 있다. 왜냐? 한국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한국 정부의 방역 노력을 신뢰하고 있다. 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네. Korea has a good system of society. Don't worry. We trust on government.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외국에 이제 뭐 소식들 궁금해하신 외국에서 뭐 이런 친구들이 물어오면 이렇게 답해 주십시오. 네. 우리 국민들의 특징이 말이죠. 국난 위기 극복. 이게 우리 국민들의 장기 아닙니까? 우린 항상 잘 해왔습니다. 지금 이 일부 정치병자들이 막 정부의 노력을 막 뒤흔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런 것들만 안 하면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황교안 전 총리, 이 메르스 사태에 책임이 있었던 정부 총리잖아요. 이 사람이 나서가지고 문재인 정부 뭐 지금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만 조용히 있으면 우리 이거 금방 극복합니다. 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정부를 비판할 권리가 있습니다. 네. 국민은 우리 그럴 권리가 있어요. 다만 더 자격 없는 사람들, 정부의 부재를 국민들에게 체험하게 만들었던 이 낡은 정치인들이 때는 이때다 이러면서 정부의 실책을 지적하고 나서는 것, 예. 더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저는 이거를 바로잡으려는 의도인 것뿐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건강하십시오. 예.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